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좌절의 순간들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인 유튜버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하지만 때로는 그의 내밀한 감정선까지 섬세하게 따라가며 이 다큐멘터리 같은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의 전공인 인문학 분야는 취업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비주류였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이미 마감된 채용 공고들이었습니다. 이력서만 수십 통을 넘게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불합격 통보이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를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심야 근무 번화가, 카페의 바리스타,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의 상하차 작업, 그리고 주유소의 주간 교대 근무 가리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몸은 늘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적인 피로감은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내일은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쥐어졌던 시급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만 30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을 꼬박 채워 일해도 겨우 209만 6,270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식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당장의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며 저는 깊은 회의감에 잠겼습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젊음을 소비하며 주저앉아도 되는 걸까?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취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점점 더 한심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고립감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었지만 각자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기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대화나 교류보다는 업무 지시와 피로에 찌든 한숨만이 오가는 관계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습관처럼 한강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발버둥 치고 있는 걸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흑수저 탈출. 5월 1,000만 원 버는 유튜버의 비밀이라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또 허황된 꿈을 파는 광고 영상이겠지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영상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희망을 자극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청년은 자신도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가진 역경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유튜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진솔한 경험담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막연하게나마 나도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지만 강렬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쩌면 나 같은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가진 거라고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와 절박한 마음뿐이었지만 저의 아르바이트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별별 유형의 진상 손님들과의 아슬아슬한 신경전, 카페에서의 잦은 실수담과 선배들의 따가운 눈초리, 물류 창고에서의 허리 끊어질 듯한 고된 노동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주유소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예를 들어 기름 넣는 중에 시동을 끄지 않아 혼란을 겪거나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난동을 피우는 손님들까지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촬영과 기록이 저의 쌓인 스트레스와 푸념을 해소하는 일기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이 영상들을 통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예상대로 미미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는 겨우 32번에 불과했고 댓글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저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어그로 끄는 영상이네. 그렇게 한가하면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해라. 누가 내 사연 궁금하대? 어설픈 편집의 내용도 재미없네 같은 악플들은 저의 마음을 깊이 핥히었고 저를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그 악플들을 보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자. 나의 진정성으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이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르바이트 퇴근 후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독학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다른 인기 유튜버들의 영상을 분석하며 성공적인 콘텐츠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연구하고 배경음악과 자막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며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겪었던 황당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에피소드를 담은 영상이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해프닝이었는데 물론 그 손님의 얼굴과 신상 정보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했고 음성 변조까지 마쳤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저의 솔직하고 당황스러운 반응과 재치 있는 내레이션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깊은 공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후 불과 며칠 만에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저의 채널 구독자 수도 마치 마법처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확인하며 제 눈을 비비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일상을 넘어 현 시대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사회 문제,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그 속에서 겪는 고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에 대한 저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생각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만의 독특한 개그 코드를 넣어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며 영상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진짜다. 찐이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공감된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위로가 된다 같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댓글들은 저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고,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에도 크고 작은 시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감, 이번 영상은 뭘 만들어야 할까? 하는 콘텐츠 고갈에 대한 불안감,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깊은 상처, 그리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하는 부담감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정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논란의 중심이 되어 대중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며 한동안 채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과연 이 유튜버의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응원해주던 수많은 구독자들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이자 때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격려는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저의 솔직한 감정과 더 깊어진 성찰을 담은 영상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저의 채널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유튜버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매일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불안정한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자 저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과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년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모든 청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부당한 대우와 서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만의 독특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조차 알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제가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